어머니, 이제 이런 거 좀 그만하세요. 평생 공짜 밥 얻어먹었으면 조용히 물러나셔야죠. 이게요, 어머니한테 딱 어울리는 음식이에요. 음식물 쓰레기. 맛 좀 보세요. 어휴, 냄새 좀 봐요. 이게 다 어머니가 만든 인생의 냄새 아닌가요? 늙어서 귀찮게 굴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으세요. 이제부터는 이 집의 주인은 저니까. 그래, 내가 오늘 퍼부은 게 쓰레기만은 아니구나. 내 말, 내가 다 기억하마. 내 얼굴에 묻은 이 냄새 너 인생에도 묻혀주마. 내가 뱉은 말, 내가 한 짓 하나도 남김없이 돌려줄 거다. 모욕의 대가는 내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갚아주겠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오늘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가슴 저린 사연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드라마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신선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최순덕은 눈을 떴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순덕은 이불을 개키며 하루를 시작했죠. 30년째 변하지 않는 일상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차려입은 순덕은 시장으로 향했어요. 골목길을 걸어가는 순덕의 발걸음은 여전히 힘차고 단단했습니다. 어깨에 메고 있는 낡은 가방 안에는 김치를 담을 작은 통들과 간단한 도구들이 들어 있었죠.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지만 순덕에게는 익숙한 온도였어요. 이 시간만큼은 세상이 조용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전통시장에 도착한 순덕은 가장 먼저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고르는 순덕의 손길은 정말 능숙했어요. 이 배추가 제일 싱싱하구나. 30년 동안 김치를 담가온 경험으로 좋은 재료를 고르는 안목이 생겼거든요. 무, 파, 마늘, 생강까지 하나하나 직접 만져보고 골랐습니다. 순덕이 언니,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옆 가게 생선장수 영숙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응, 김치가 다 떨어져서 새로 담가야 해요. 순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영숙과는 20년 넘게 이웃하며 지낸 사이였죠. 서로의 가족사까지 다 알고 있는 진짜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시장 한켠에 자리 잡은 순덕의 김치 가게는 오래된 나무 테이블 하나와 커다란 항아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나오는 김치는 시장에서 소문이 자자했죠. 순덕만의 비법이 있었거든요. 젓갈의 비율과 숙성 기간,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이 다른 집과는 달랐어요. 아침 7시가 되자 첫 번째 단골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김치 2포기만 주세요. 네, 어제 새로 담근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순덕은 정성껏 김치를 포장해주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순덕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쉬움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남편 철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거든요. 처음에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막막했지만 시장 사람들과 단골 손님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남편이 그리웠어요. 외아들 민수는 도심 아파트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45세가 된 민수는 이제 가장으로서 책임도 무겁고 할 일도 많았죠. 며느리 윤정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윤정은 41세로 아이는 없었어요. 순덕은 손자 손녀를 보고 싶었지만 며느리에게는 차마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아들 내외를 자주 보고 싶었지만 며느리 윤정의 차가운 태도 때문에 쉽게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시장 냄새가 나요. 우리 아파트에 어울리지 않아요.
윤정이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순덕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윤정은 대학을 나온 도시 여자였고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겼어요. 친구들이 놀러 오면 시어머니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죠. 우리 시어머니는 그냥 시골에 계세요.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대신 더 맛있는 김치를 담가서 아들 가족에게 가져다 주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은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보자기에 싸서 아들 집으로 갔죠.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은 더욱 북적거렸습니다. 순덕의 김치 가게에도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할머니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젊은 주부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그냥 정성껏 만들 뿐이에요. 순덕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사실 순덕에게는 3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있었어요. 배추를 절이는 시간부터 양념을 버무리는 손길, 숙성시키는 온도까지 모든 것이 경험으로 체득된 것들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오후 이 시경, 순덕은 작은 도시락을 꺼내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지만 직접 담근 김치와 함께 먹는 밥은 꽤나 맛있었어요.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순덕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시장의 다른 상인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순덕이 누나, 우리 민수는 요즘 어떻게 지내? 과일가게 사장 동준이 안부를 물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요.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못 보지만요. 순덕은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속으로는 아들과 며느리가 자주 보고 싶고 가끔은 외로움이 밀려와도 시장 사람들 앞에서는 늘 웃는 얼굴을 유지했어요. 그것이 30년 동안 시장에서 살아온 순덕만의 처세술이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하루의 장사를 마감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순덕은 남은 김치들을 정리하고 가게를 깨끗하게 치웠어요. 항아리들을 덮고 테이블을 닦는 모습은 정말 정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덕은 내일 할 일들을 생각했어요. 새로운 김치를 담가야 하고 단골 손님들이 주문한 것들도 준비해야 했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아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순덕에게는 이 평범한 일상이 전부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나와 김치를 팔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단순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이 일상 속에서 순덕은 나름의 보람과 만족을 찾고 있었어요. 시장 사람들과의 정겨운 대화, 단골 손님들의 고마운 마음, 그리고 정성껏 만든 김치를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 순덕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아들 민수와 며느리 윤정에게 줄 반찬을 정성껏 준비했거든요. 배추김치, 깍두기,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그리고 민수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연근조림까지 5가지 반찬을 작은 용기에 나눠 담았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만든 반찬들이었습니다. 특히 연근조림은 연근을 얇게 썰어서 간장과 설탕, 참기름으로 윤기가 나도록 볶아낸 순덕만의 비법 요리였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 아프면 밥도 안 먹으면서 이 연근조림만은 꼭 찾았거든요. 이번엔 윤정이도 좋아할 거야. 순덕은 혼자 중얼거리며 보자기를 예쁘게 묶었습니다. 며느리가 한번 연근조림을 맛보고 이건 좀 괜찮네요 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더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순덕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반찬을 다 준비한 순덕은 작은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정돈했습니다. 깔끔한 회색 한복에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어요. 아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방에 반찬통들을 조심스럽게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까지는 버스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순덕은 무거운 반찬 가방을 들고 버스에 올랐어요. 출퇴근 시간이라 버스는 꽤 붐볐지만 젊은 직장인이 자리를 양보해주자 고마워요라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순덕은 아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지난주에 전화를 했을 때 민수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요라고 했던 것이 걱정되었거든요. 맛있는 반찬으로 아들의 피로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신도시에 도착한 순덕은 잠시 길을 헤맸습니다. 똑같이 생긴 아파트들이 어디가 어딘지 구분하기 어려웠거든요. 백오동이 어디지? 순덕은 아파트 안내판을 보며 천천히 걸어갔어요. 시장의 정겨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차가운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아파트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1402호 최민수 집에 갑니다. 순덕이 대답하자 경비원은 방문증을 써주며 엘리베이터 저쪽으로 가세요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하지만 순덕은 이런 절차가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순덕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연근조림도 가져왔으니 조금은 달라질까 하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1402호 앞에 도착한 순덕은 잠시 숨을 고르고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엄마 왔어. 하지만 문을 연 것은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윤정이었어요. 윤정의 표정은 평소보다도 더 차갑고 불쾌해 보였습니다. 윤정은 집에서 입는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는데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또 오셨네요. 첫마디가 인사가 아니라 한숨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반쯤만 열고 서서 순덕을 들여보내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반찬 좀 가져왔어요. 민수 좋아하는 연근조림도 만들었고. 순덕이 밝게 말하려 했지만 윤정은 문을 막고 서서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만 좀 해요. 매번 이런 시장 반찬 가져와서 냉장고만 차지하고. 순덕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시장 반찬이라는 말에 마음이 상했거든요. 그래도 정성껏 만든 건데. 순덕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윤정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정성? 그 더러운 시장에서 만든 걸 정성이라고 해요? 윤정은 순덕의 손을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손에 뭐가 묻어 있는지 알아요? 온갖 더러운 것들 만지고 와서 음식을 만든다고요? 오랜 시간 김치를 담그고 시장에서 일하느라 거칠어진 순덕의 손이 윤정에게는 불결해 보였던 거예요. 순덕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손으로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더럽다고 하니까요. 우리는 백화점에서 사 먹을 돈 있어요. 이런 싸구려 반찬 안 먹는다고요. 윤정의 말은 점점 더 독해졌습니다. 싸구려라는 말에 순덕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민수는 어디 있어? 순덕이 아들을 찾으려 하자 윤정이 완전히 화를 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요. 매번 이런 촌스러운 반찬 들고 와서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고. 윤정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친구들이 와도 어머니 이야기 못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하면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일을 해요? 그 순간 윤정은 현관 옆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며칠 동안 모인 음식물 찌꺼기들에서 심한 냄새가 났어요. 상한 야채 껍질, 찬밥, 국물 찌꺼기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어머니한테 딱 어울려요. 윤정은 그 쓰레기통을 순덕의 머리 위로 단숨에 쏟아부었습니다. 순덕이 피할 틈도 없었어요. 차가운 음식물 찌꺼기들이 순덕의 얼굴과 머리카락, 그리고 깔끔하게 입고 온 회색 한복에 흘러내렸어요. 상한 야채 조각들과 찬밥, 국물 찌꺼기들이 순덕의 온몸을 적셨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해서 숨쉬기도 어려웠어요. 순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입이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정성껏 준비해온 반찬들이 담긴 보자기도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바닥에 떨어져 엉망이 되었어요. 연근조림통이 깨지면서 정성껏 만든 반찬이 복도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냄새나는 것끼리 잘 어울리네요. 윤정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리치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복도에는 순덕 혼자만 남겨졌어요. 순덕은 젖은 한복을 부여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주민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어요. 저게 뭐야? 왜 저래? 냄새 좀 봐. 정말 심하네. 순덕의 모습이 너무 말이 안 되게 엉망이었거든요. 1층으로 내려온 순덕은 아파트 화장실에서 젖은 옷을 대충 정리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에 붙은 음식물 찌꺼기를 떼어내며 순덕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순덕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고 피해갔어요. 순덕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순덕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정성껏 살아온 자신을 이렇게 모욕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나도 사람인데. 순덕은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순덕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윤정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더러운 시장, 싸구려 반찬, 촌스럽다는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집에 도착한 순덕은 더러워진 한복을 벗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몸에 밴 냄새를 씻어내려 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며 순덕은 자신의 72세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계속 떠올렸어요. 며느리의 얼굴, 음식물 쓰레기의 차가운 감촉,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이제 됐어. 정말 됐어. 순덕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려 했어요. 음식물 쓰레기 사건이 있고 난 후 일주일 동안 순덕은 시장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김치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어요. 며느리 윤정의 모욕적인 말들과 그 차가운 음식물 쓰레기의 감촉이 밤마다 꿈에 나타났거든요. 순덕이 언니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옆 가게 생선장수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순덕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단골 손님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던 순덕이 요즘에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치를 포장해 주면서도
멍한 표정을 지을 때가 많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단골 아주머니가 물어봐도 네, 괜찮습니다라고만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오후 순덕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김치를 정리하고 있는데 윤정이 갑자기 시장에 나타난 거예요. 하이힐을 신고 화장을 진하게 한 윤정의 모습이 시장 분위기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보였습니다. 윤정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비싼 향수 냄새가 풍겼어요. 시장의 소박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우리 시어머니 가게네요. 윤정은 큰 소리로 말하며 주변 상인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했어요. 과일 가게 사장 동준과 떡집 할머니, 생선장수 영수까지 모두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봤습니다. 윤정아, 여기 왜 왔어? 순덕이 당황해서 물었지만 윤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큰 소리로 떠들어댔어요. 아, 모르셨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여기서 장사치 하고 있거든요. 정말 창피해서 친구들한테도 말 못하겠어요. 장사치라는 말이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표정이 어둠침침해졌어요. 30년 동안 정직하게 김치를 만들어 팔아온 순덕을 그런 식으로 부르다니 너무 심했거든요. 요즘 시대에 누가 이런 더러운 시장에서 일해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윤정은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도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어머니 이야기 못한다고 하던데요. 순덕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들까지 자신을 창피해 한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윤정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당연하죠. 회사 사람들이 시어머니 직업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 우리 어머니는 시장에서 김치 파세요 하겠어요? 윤정의 말에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가게 동준이 참다 못해 끼어들었어요. 아가씨,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순덕이 누나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한 분인데. 하지만 윤정은 동준을 흘길 수도 없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아저씨도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이시네요? 그럼 당연히 편들어 주시겠죠. 윤정의 말에 동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라고? 이 여자가 진짜. 동준이 화를 내려는 순간 순덕이 말렸습니다. 그만해요. 순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정아, 집에 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하지만 윤정은 아직 할 말이 더 있다는 듯이 계속 떠들어댔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한테 매번 반찬 가져오는 것도 그만하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머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윤정의 말은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떡집 할머니는 분개한 표정으로 윤정을 노려봤고 채소가게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3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순덕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순덕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저런 말을 하나. 젊은 것이 어른한테 버릇이 없네.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윤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아파트에 와서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이웃들이 다 쳐다봐요. 시장 냄새 나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윤정은 계속해서 순덕을 모욕했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도 어머니 이야기는 절대 못해요.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하면 얼마나 창피해요?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일을 해요? 그 순간 순덕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터져버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무서워하기는커녕 더욱 당당하게 말했어요. 사실을 말한 거예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에게 짐일 뿐이에요. 돈도 없으면서 매번 쓸데없는 반찬이나 가져오고 돈이 없다는 말에 순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순덕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남편 철수가 살아있을 때 몰래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번 돈을 조금씩 모아서 은행에 넣어둔 적금과 예금이 꽤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돈이 없다고? 순덕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정은 순덕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계속 짓거려댔어요. 없으시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김치나 파시는데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는 민수 월급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요. 윤정의 말이 끝나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시장에서 일하는 청년 하나가 순덕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저 여자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지켜봤어요.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순덕을 위로했습니다. 윤정은 자신이 완전히 적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는 마지막으로 독서를 퍼부었어요. 어쨌든 어머니는 우리 가족에게 필요 없는 존재예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집 근처에도 오지 마시고요. 그리고는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시장을 떠났습니다. 지나가면서도 정말 더러워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정이 떠난 후 시장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상인들이 순덕 주변에 모여들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순덕아, 괜찮아? 저런 며느리는 처음 봐. 너무 심하다, 정말. 떡집 할머니가 순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순덕아, 너무 상심하지 마. 저런 사람은 언젠가 벌 받을 거야. 생선장수 영숙도 우리가 순덕이 언니 편이야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그들의 위로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윤정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장사치, 짐 필요 없는 존재라는 말들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특히 아들 민수가 자신을 창피해 한다는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아들은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순덕은 집에 돌아와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너무 약하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의 모욕을 당하고도 참기만 했고 아들에게도 제대로 된 말 한 번 못했었거든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민수가 정말로 자신을 창피해 하는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순덕은 그날 밤 남편의 유품이 들어있는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20년 전 남편이 남긴 통장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그 통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철수야, 이제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순덕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만약을 대비해서 아껴두었지만 이제는 이 돈으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순덕의 마음속에는 복수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 자신에게 한 모든 모욕을 똑같이 갚아주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순덕은 새벽 3시에 일어나 남편 철수의 유품 상자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 안에는 철수가 생전에 쓰던 낡은 수첩과 함께 은행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그 통장을 펼쳐보니 순덕은 깜짝 놀랐습니다. 통장에 찍힌 잔액은 3억 2천만 원이었어요. 철수가 살아있을 때 시장에서 번 돈을 조금씩 모아둔 것과
이자가 쌓여서 이렇게 큰 금액이 된 거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많이 모아뒀구나. 순덕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철수는 순덕 몰래 매달 시장에서 번 돈의 일부를 따로 저축해왔던 거예요. 순덕이 힘들어할까봐 말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아내가 어려울 때 쓰라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통장 메모란에는 철수의 악필로 순덕이를 위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덕은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윤정이 자신을 돈 없는 가난한 시어머니라고 무시했는데 사실은 윤정이 상상도 못할 만큼의 돈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보여줘야겠어. 내가 누군지 똑똑히. 다음 날 아침 순덕은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치를 파는 대신 시장 상인들을 하나씩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생선장수 영숙을 찾아갔습니다. 영숙아, 부탁이 있어. 순덕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우리 며느리가 시장에 와서 그런 소리를 했잖아. 그 이야기를 좀 더 널리 퍼뜨려 줄 수 있어? 영숙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런 창피한 일을 왜 더 알리려고 해? 하지만 순덕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계획이 있어. 윤정이가 어떤 사람인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해. 순덕은 영숙에게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뭔가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순덕은 과일 가게 동준에게도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동준아, 어제 일을 시장 사람들한테 더 자세히 얘기해줘.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해. 동준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누나, 괜찮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더 퍼지면 누나만 더 힘들어질 텐데. 하지만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참지 않을 거야. 그 여자가 나한테 한 일들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해. 순덕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순덕은 시장을 떠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20년 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통장으로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였어요. 은행 직원은 큰 금액이라 여러 번 확인했지만 순덕은 당당하게 본인 확인을 마쳤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순덕은 바로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윤정의 몰락을 위한 계획의 첫 번째 단계였어요. 시장 근처에 있는 빈 건물 중에 살만한 곳이 있나요? 부동산 중개사는 순덕의 수수한 차림새를 보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할머니, 전세로 들어가실 건가요? 하지만 순덕이 현금으로 매입하겠다고 하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장 뒷골목에 있는 2층 건물이 있는데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거용으로 쓸 수 있어요. 매매가가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중개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순덕은 더 큰 건물을 원했어요. 더 큰 건물은 없나요? 나중에 사업을 확장할 생각이 있어서요. 순덕의 말에 중개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에서 김치 파는 할머니가 사업 확장을 얘기하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결국 순덕은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3층 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구조였어요. 매매가는 2억 원이었지만 순덕에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건물로 하겠습니다. 순덕이 단호하게 말하자 중개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정말 현금으로 사실 건가요? 네, 오늘 당장 계약하겠습니다. 계약을 마친 순덕은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 동네 이장 박 씨를 찾아갔습니다. 박 씨는 60대 중반의 남자로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터줏대감이었어요. 무엇보다 입이 가벼워서
동네 소식을 빠르게 퍼뜨리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이장님, 부탁이 있어요. 순덕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윤정이에 대한 소문을 좀 퍼뜨려 주실 수 있나요? 박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소문을 말이야? 순덕은 어제 시장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윤정이 시어머니를 모욕하고 장사치라고 부른 일, 그리고 돈 없다고 무시한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박 씨가 분개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긴 하지만 그건 너무 심하잖아. 순덕은 박 씨의 반응을 보며 계획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장님,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이 있어요. 순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사채를 쓴다는 소문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박 씨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사채를 썼어?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순덕의 말에 박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순덕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은 새로 산 건물을 둘러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1층은 반찬 가게로 꾸미고 2층은 포장과 배송을 위한 공간으로 3층은 사무실로 쓸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윤정에게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가난한 시어머니라고 무시했지만 사실은 윤정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박 이장의 입을 통해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수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씌웠다더라. 그리고 시장에 와서 장사치라고 욕했다던데. 소문은 점점 더 자세해지고 과장되어 퍼져나갔어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을 탐낸다더라. 사채까지 쓰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 동네 사람들은 윤정에 대해 점점 더 좋지 않은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순덕은 이 모든 소문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동네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확인한 순덕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순덕의 마음속에는 복수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지금까지 당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윤정을 몰아붙일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순덕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동네에 퍼진 소문들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심각해져 갔어요. 윤정이 사채를 썼다는 소문부터 시작해서 도박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순덕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거짓 소문들이었어요. 박 이장은 순덕의 부탁대로 동네 곳곳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최민수 집 며느리가 큰일 났다더라. 주식에 손대서 몇 천만 원 날렸다는데. 그래서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렸다던데 이자가 어마어마하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더 과장되었어요. 처음에는 1,000만 원이었던 빚이 어느새 억 단위로 불어났고 윤정이 야반도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생겼습니다. 순덕은 매일 시장에서 이런 소문들을 들으며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요.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순덕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는 목요일 저녁, 순덕의 집 현관문을 누군가 급하게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윤정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에 당당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어머니, 윤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순덕은 윤정의 변한 모습을 보며 놀랐지만 냉정함을 유지했어요. 무슨 일인데? 사채업자들이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윤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급해요. 돈을 빌려주세요. 제발이요. 순덕은 속으로 의아했어요. 윤정이 정말로 사채를 썼다는 건지 아니면 소문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착각해서 찾아온 건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윤정아, 너 정말 사채 썼어? 아니에요. 저는 사채 쓴 적 없어요. 윤정이 절규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이 계속 찾아와서 돈을 갚으라고 해요. 저희가 돈을 빌렸다고 우기면서요. 이때 순덕은 자신의 계획이 예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소문을 퍼뜨리려고 했는데 정말 사채업자들이 윤정을 찾아간 거였습니다. 아마도 동네 소문을 들은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를 사채업자들에게 제공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발 집 좀 담보로 써주세요. 윤정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민수도 회사에서 해고되었어요. 저희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민수가 해고되었다는 말에 순덕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이 직장을 잃었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민수가 왜 해고되었어?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민수가 윤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급해요. 사채업자들이 내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순덕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며느리를 벌주려고 시작한 일이 아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완벽한 복수의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써달라고? 순덕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윤정아, 너는 나한테 뭐라고 했지? 나는 짐이라고 했고 필요 없는 존재라고 했잖아.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어머니, 그때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순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내 머리에 뒤집어 씌우고 시장에서 나를 장사치라고 부르고 돈 없다고 무시했으면서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윤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심한 짓을 했는지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때 현관문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순덕 씨 계신가요? 순덕이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사채업자들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대한금융에서 나왔습니다. 최민수 씨와 윤정 씨가 저희한테 3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연락이 안 되어서요. 사채업자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순덕은 깜짝 놀랐어요. 윤정이 정말로 사채를 쓴 게 아니라 누군가가 민수와 윤정의 이름을 도용해서 돈을 빌린 것 같았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돈 빌린 적 없어요. 윤정이 사채업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저희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신분증 사본도 있고 서명도 있습니다. 3일 후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채업자들이 협박조로 말하며 떠났어요. 윤정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정말 돈 빌린 적 없는데 눈물이 그칠 줄 몰랐어요. 그때 민수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엄마,
민수가 순덕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야. 순덕은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계획에 없던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아들까지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저희가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급해요. 사채업자들이 계속 찾아와서 순덕은 아들과 며느리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그들이 자신에게 한 일들에 대한 복수를 하고 있다는 만족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러웠거든요. 집을 담보로 써달라고 순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한테 한 일 생각해봐. 내가 왜 도와줘야 하지? 민수와 윤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들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심한 짓을 했는지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윤정이 말에 휘둘려서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순덕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팔았어. 순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도 팔았고 시장 가게도 정리했어. 이제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민수와 윤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시어머니의 도움마저 끊어진 거였거든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윤정이 절규했지만 순덕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복수가 예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고 무엇보다 아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가 절망에 빠진 모습을 본 후 며칠 동안 순덕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복수에 대한 쾌감과 아들에 대한 걱정이 마음속에서 계속 충돌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윤정이 무릎 꿇고 애원하던 모습과 민수의 초췌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새벽 4시 순덕은 평소처럼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김치를 정리하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 윤정에게는 분명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아들 민수까지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퍼뜨린 소문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순덕이 언니, 요즘 표정이 계속 안 좋아 보여요. 생선장수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며느리 일 때문이야? 소문 들었는데 사채업자들이 찾아왔다던데. 동네 소문은 빠르게 퍼져서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순덕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영숙에게 자신이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영숙아,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의구심을 표현했습니다. 뭐가? 영숙이 궁금해했지만 순덕은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냥 마음이 복잡해라고만 답했습니다. 영숙은 순덕의 표정을 보며 뭔가 깊은 고민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오전 내내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김치를 사갔지만 순덕은 평소처럼 정겨운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요? 단골 아주머니가 물어봐도 그냥 좀 피곤해서요라고만 답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순덕은 가게를 잠시 비우고 새로 산 건물로 갔습니다. 3층 건물의 각 층을 둘러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윤정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산 건물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가 생겼습니다. 1층에 들어서자 넓은 공간이 순덕을 맞이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었지만 순덕의 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어. 혼자 중얼거리며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갔어요. 2층 창문으로 시장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살아온 공간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김치 가게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이런 큰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을 남한테 맞춰 살지 말자. 순덕은 3층 창문으로 바라보이는 시장 풍경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72세의 나이에 뭔가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 눈치까지 보며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순덕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차근차근 돌아봤어요. 20살에 철수와 결혼해서 40년 동안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았고, 남편이 죽은 후 10년 동안은 아들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해도 참고 무시당해도 참으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정작 순덕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지, 자신을 위한 삶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순덕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결심이 생겨났습니다. 며느리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을 찾는 것이었어요. 복수에 집착하다 보니 오히려 자신이 더 불행해지고 있었거든요. 건물을 둘러본 후 순덕은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동준아, 우리 시장에서 반찬 체인점을 만들면 어떨까? 과일가게 사장 동준은 순덕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어요. 반찬 체인점이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동준은 순덕이 요즘 며느리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반찬 만들기 귀찮아하잖아. 우리가 정성껏 만든 반찬을 파는 가게를 여러 곳에 내면 어떨까 싶어서. 순덕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활력이 들어 있었어요. 동주는 순덕의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 텐데요.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직원비까지 생각하면 억 단위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돈은 내가 있어. 대신 같이 해줄 사람들이 필요해. 순덕의 말에 동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에서 김치 파는 할머니가 그런 큰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 돈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순덕은 떡집 할머니와 채소가게 아주머니도 찾아가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함께 반찬 사업 해볼까요? 30년 동안 쌓은 노하우로 젊은 사람들한테 맛있는 반찬을 공급하는 거예요. 떡집 할머니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순덕아, 우리 나이에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해? 이미 70이 넘었는데. 하지만 순덕의 진지한 태도를 보고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뭐 대수야. 경험과 정성이 더 중요하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만든 반찬은 맛이 없잖아. 우리가 만든 반찬의 진짜 맛을 알려주자고. 순덕의 말에 설득력이 있었어요. 채소가게 아주머니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할 수 있을까?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배송도 받고 하던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을까? 못할 게 뭐 있어? 젊은 사람들 고용해서 가르쳐주면 되잖아. 우리는 맛있는 반찬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고. 순덕은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며칠 후 순덕은 시장 상인들과 함께 모여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었어요. 순덕은 김치와 절임류, 떡집 할머니는 각종 떡과 전, 채소가게, 아주머니는 나물 반찬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니 정말 신기해. 떡집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을 것 같아. 그동안 반복적인 일만 하다가 새로운 도전을 하니까 설레네. 순덕도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지었어요.
복수에 집착할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기쁨과 설렘이 있었거든요. 그러게요. 우리가 함께하면 못할 게 없어요. 30년 동안 쌓은 신뢰만 해도 엄청난 자산이잖아요. 생선장수 영숙도 합류했습니다. 나는 반찬은 못 만들지만 젓갈류는 맡을 수 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새우젓이나 멸치젓 제대로 된 거 못 구한다고 하던데. 사업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순덕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원망보다는 앞으로의 계획에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복수라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창조적인 일에 에너지를 쏟으니까 훨씬 건강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직장을 잃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상황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자신의 복수 때문에 아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덕은 결국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어떻게 지내고 있어? 민수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엄마, 요즘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쉽지 않네요. 45세에 새로 취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민수의 목소리에서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어떻게 됐어?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해결 안 됐어요. 정말 저희는 돈 빌린 적이 없는데 계속 우기고 있어요. 매일 전화 와서 협박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순덕은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의 복수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민수야,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괜찮아요. 엄마도 힘들 텐데. 시장 일도 해야 하고. 민수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순덕은 아들의 진심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순덕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복수라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를 갚으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까지 아프게 하고 자신도 불행해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만해야지. 순덕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복수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들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박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부탁이 있어요. 우리 며느리에 대한 소문 좀 그만 퍼뜨려 주세요. 박 이장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 며느리가 너한테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 복수해봤자 내 마음만 더 아파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채업자 일도 너무 심각해졌어요. 박 이장은 순덕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윤정에 대한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순덕은 이제 진짜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순덕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반찬 체인점 사업을 준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3층 건물의 1층은 깔끔한 반찬 전문점으로 탈바꿈했고 2층은 포장과 배송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졌어요. 시장 상인들과 함께 준비한 개업식 날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개업식 당일 아침 순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새로 산 한복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눈빛이 생기 있어 보였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오전 9시 순덕이 가게에 도착하니 시장 상인들이 이미 와서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떡집 할머니는 직접 만든 떡들을 예쁘게 진열하고 있었고 채소가게 아주머니는 각종 나물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아, 정말 멋있게 나왔네.
생선장수 영숙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1층 매장은 정말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따뜻한 느낌도 있어서 전통과 현대가 잘 조화된 모습이었어요. 가게 앞에는 순덕이네 정성 반찬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순덕의 이름을 딴 것이었는데 시장 사람들이 제안한 아이디어였어요. 30년 동안 쌓은 신뢰를 브랜드로 만들자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공식적인 개업식이 시작되었어요. 동네 이장 박 씨를 비롯해 시장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순덕은 간단한 인사말을 준비했어요. 30년 동안 시장에서 김치를 만들어 팔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분들에게 정성껏 만든 반찬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순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첫 번째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순덕이 직접 만든 김치부터 시작해서 떡집 할머니의 전, 채소가게 아주머니의 나물까지 모든 반찬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어 보여요. 어떻게 만드세요? 젊은 주부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그냥 정성껏 만들 뿐이에요. 순덕은 겸손하게 답하며 김치를 포장해 주었습니다. 개업 첫날부터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왔어요. 시장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 덕분이었습니다. 순덕은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해주며 손님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오후 2시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정이 갑자기 가게 앞에 나타난 거예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역력했습니다. 이게 뭐야? 윤정이 가게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윤정을 쳐다봤어요. 어머니가 이런 큰 가게를 차렸다고? 윤정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과 동시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침착하게 윤정을 바라봤어요. 윤정아, 여기서 소리 지르지 마. 손님들 있잖아. 하지만 윤정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윤정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숨겨둔 돈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 돈은 원래 저희 것이에요.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내 것? 내가 30년 동안 벌어서 모은 돈인데 어떻게 내 것이야? 윤정은 점점 더 흥분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속였어요. 돈 없다고 하면서 이런 큰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윤정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순덕이 막아섰습니다. 윤정아, 너는 나한테 뭐라고 했지? 짐이라고 했고 필요 없는 존재라고 했잖아. 그런 사람한테 왜 돈을 달라고 해? 순덕의 말에 윤정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윤정이 가게 진열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저희 돈으로 만든 거예요. 손님들이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윤정은 김치통을 집어들고 바닥에 던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게 뒤편에는 커다란 통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장 화장실에서 가져온 똥물이었어요. 순덕은 윤정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며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너 그때 나한테 뭐 했는지 기억나? 순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요? 윤정이 김치통을 들고 있는 채로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순덕은 준비해둔 큰 통을 들어 올렸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내 머리에 뒤집어 씌웠잖아.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너도 느껴봐. 순덕은 망설임 없이 똥물통을 윤정에게 그대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찰방,
똥물이 윤정의 머리와 온몸을 적셨어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코를 막았습니다. 윤정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떤 기분이야? 그때 내가 받은 모욕감이 이런 거였어. 순덕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예요. 순간 시장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가 터졌습니다. 잘했어, 순덕아. 그런 며느리는 그렇게 해야 해. 모든 사람들이 순덕의 편이었어요. 윤정은 똥물을 뒤집어 쓴 채로 울면서 도망쳤습니다. 이런 미친 하고 중얼거리며 가게를 떠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윤정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이 누나 정말 시원하게 해주셨네요. 과일 가게 동준이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손님들도 오히려 순덕을 격려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착하시니까 저런 며느리가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정말. 순덕은 가슴이 답답했던 것이 한순간에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는 후회도 있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누나. 저런 사람은 그렇게 해야 정신을 차려요. 떡집 할머니가 순덕을 위로했어요. 누나가 얼마나 참았는데요. 가게는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윤정 사건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순덕이네 정성 반찬의 이름이 동네에 더 널리 알려지게 된 거예요. 저녁이 되자 순덕은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정에게 복수를 했지만 마음이 완전히 시원하지는 않았어요. 복수보다는 새로운 시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제 정말 끝이야. 순덕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윤정과의 모든 갈등을 이것으로 끝내고 싶었어요. 앞으로는 오직 자신의 인생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분노가 모두 해소된 것 같았거든요.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똥물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정은 그 일 이후로 동네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췄어요. 소문에 따르면 민수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순덕은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느꼈어요. 순덕이네 정성 반찬은 개업 첫 주부터 대성공이었습니다. 똥물 사건이 오히려 화제가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며느리한테 복수한 할머니 가게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호기심으로 오는 손님들도 많았지만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모두 단골이 되었어요. 할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도 이런 맛은 못 봤어요. 젊은 직장인이 김치를 사면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만들어 온 거니까 당연하죠. 순덕은 자신 있게 답했어요. 시장 상인들도 모두 바빠졌습니다. 떡집 할머니는 전 종류를 늘려서 만들어야 했고 채소 가게 아주머니는 나물 반찬 주문이 쏟아져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어요. 하지만 모두들 행복해했습니다. 순덕아, 이게 다 내 덕분이야. 생선장수 영숙이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덕분에 우리 젓갈도 잘 팔리고 있어. 가게가 성공하면서 시장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거든요. 2주째 되는 어느 날 순덕이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아들 민수였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염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엄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순덕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순덕은 놀라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였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윤정이 말에만 휘둘려서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순덕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들이 먼저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지금까지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았거든요. 민수야,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엄마, 윤정이는 정말 떠났어요. 똥물 사건 이후로 완전히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고 하면서 혼자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순덕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윤정이 떠난 것은 예상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기분이 묘했거든요. 그래.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엄마, 저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어요. 민수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채업자 문제도 해결됐고요. 알고 보니 정말 신분도용이었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해서 진범을 잡았어요. 순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신의 복수 계획 때문에 아들이 고생한 것이 가장 마음 아팠는데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았거든요. 엄마, 이 가게 정말 대단해요. 민수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엄마가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순덕은 아들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30년 동안 시장에서 일한 경험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은 몰랐거든요. 민수야, 앞으로는 자주 보자.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네, 엄마. 앞으로는 제가 엄마 모시겠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자주 가게에 찾아왔어요.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나면 가게에 와서 순덕을 도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것이었어요. 한 달 후 순덕이네 정성 반찬은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반찬 가게가 되었습니다.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배송 서비스도 시작했어요. 젊은 직원들을 고용해서 온라인 주문과 배송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할머니, 온라인 주문이 하루에 100건씩 들어와요. 새로 고용한 젊은 직원이 신나게 보고했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곧 체인점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순덕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72세의 나이에 이런 성공을 거둘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천천히 하자. 너무 급하게 확장하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 시장 상인들도 모두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모두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순덕이 덕분에 우리 시장이 완전히 달라졌어. 과일 가게 동준이 감사해하며 말했어요. 지역 신문사에서도 순덕이네 정성 반찬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72세 할머니의 새로운 도전,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에는 순덕의 30년 경험과 시장 상인들과의 협력 이야기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신문에 나왔어요. 민수가 신문을 들고 와서 보여줬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유명해지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순덕은 신문 기사를 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72세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일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다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몇 달 후 시청에서 순덕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께서 하신 일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의 모범 사례로 정부에서 상을 주고 싶다고 하는데요. 순덕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어요. 저는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한 것뿐인데요. 하지만 시장 상인들이 모두 나서서 설득했습니다. 순덕아, 이런 상을 받아야 우리 시장도 더 유명해져. 그리고 다른 할머니들한테도 희망을 줄 수 있어. 결국 순덕은 상을 받기로 했어요. 시상식 날
순덕은 정장을 차려입고 시청에 갔습니다. 민수와 시장 상인들이 모두 함께 갔어요. 대한민국 노인 일자리 창출 우수상을 받는 순덕의 모습은 정말 당당했습니다. 저는 72세에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순덕이 소감을 발표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순덕은 시장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어요. 상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었거든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서 김치를 담그고 손님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는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덕은 3층 사무실에서 시장을 내려다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윤정에게 받은 모욕과 복수,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걸 그대로 거두는 법이야. 순덕은 장터 한가운데서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윤정은 자신이 뿌린 악의를 그대로 거두고 떠났고 순덕은 30년 동안 뿌린 정성과 성실함을 거두고 있었어요. 민수는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순덕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예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어요.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엄마를 더 잘 모실게요. 괜찮다, 민수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순덕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이제 정말 행복해. 시장은 예전보다 훨씬 활기찼습니다. 순덕이네 정성 반찬 덕분에 젊은 손님들도 많이 찾아왔고 다른 가게들도 덩달아 장사가 잘 되었어요. 전통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순덕은 이제 진짜 평화를 찾았습니다. 복수도 끝났고 새로운 사업도 성공했고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어요. 72세의 나이에 찾은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실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